코리네 시스템에 대한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물리 탐사 보통 하니까 그 좌표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떠오르는 건 지리 좌표계죠. 지오그래픽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 보통 위경도로 표시하는 그 좌표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텀이 있어야 되고, 이제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텀이라는 거는 지구를 수학적인 모델로 근사해서 만든 그 모델이죠. 뒤에 설명이 나올 건데, WGS84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도를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위치부터 경도 0도로 할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 표준 자오선이 있어야 되겠죠. 프라임 메리디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듯이 영국의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각도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지좌표계니까 우리가 거리도 재고 면적도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지리좌표계 위경도로 하는 거는 그 지구 보통 지구 타원체를 갖고 하니까 곡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확한 그 직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투영 좌표계를 하나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럼 기준면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아마 물리탐사 기초 개론 같은 것들은 다 들으셨을 거니까 우리가 중력 탐사할 때 흔히 나오는 지오이드가 있죠. 지오이드가 이제 중력 탐사할 때 기준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를 잴 때도 이 기준면을 사용을 하게 되고 수평 위치 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메리컬 모델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회전 타원체라고 해서 납작한 타원체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 그 회전 타원체를 우리가 얼스 엘립소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회전 타원체이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장축 반경과 단축 반경 그리고 평평도가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고 쓰게 됩니다. 장축은 당연히 적도에서의 반경이겠죠. 이 정도. 그리고 단축은 극에서의 반경 정도. 평평도는 그거에 대한 비율이죠. 어, 그래서 이 엘립소이드를 쓰는 건 결국은 이제 정확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지오데시나 GPS 포지셔닝이나 맵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어스 엘립소이드를 또 레퍼런스 엘립소이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타원체니까 그거 이제 쭉 이제 그 과거부터 발전해 왔는데 뭐 쭉 지나가다가 우리가 1980년대에 만든 GRS80이라는 게 지금 세계 표준이고, 이거는 IUGG라는 국제 책지학 지구물리 연합회 이런 거기에서 만든 채택한 그런 모델이고, 그다음에 WGS84라는 건 미국에서 이제 GPS용으로 만든 건데 GRS80이나 WGS84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고 타원체 그 레퍼런스 엘립소이드들을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주로 세계 표준으로 쓰이는 것은 GRS80이나 WGS84다라는 거 보시면 그 장반경은 똑같고 물론 단위가 이제 미터 단위긴 하지만 그 단반경을 보시면은 거의 0.0001미터 정도만 차이가 나서 얘네 두 모델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텀으로 쓰는 이 모델이, 좀 전 세계적으로 맞는 통용되는 모델이 있고, 그 지역적으로 통용되는 모델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WGS84나 GRS80은 이제 월드 데이텀이고, 이제 예를 들면 도쿄 데이텀이나 북미 쪽에 쓰는 NAD27이나 유럽 쪽에 쓰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로컬 데이텀인데 그 이유는 이제 지구가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월드 데이텀은 지구 전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맞는 모델을 만든 거고 이 로컬 데이텀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만 제일 잘 맞는 여기 이제 북미에서는 여기 북미에서만 요 지오이드랑 잘 맞는 애. 그다음에 유럽에서 유럽 쪽에서 잘 맞는 애 이런 데를 만들어서 각자 쓰는 거죠.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주르륵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아 2000 이래가지고
세계 표준인 GRS80을 타원체로 써서 하고 있죠. 이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도쿄 데이텀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우리나라 자체 표준을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회전 타원체가 결정이 됐으면 이거를 이제 지도나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투영 좌표계가 필요한데 투영 좌표계라는 거는 이제 구형으로 이제 타원체인 지구에서의 이 좌표를 평면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데이텀, 이제 레퍼런스 그 엘립소이드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 마치 이제 광원이 있어서 이렇게 불을 비춰서 이제 어떤 이런 원통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림자 지는 것처럼 이렇게 투영을 해서 펼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평면도로 만들 때는 우리가 그 유지하고 싶은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적을 내가 똑같이 이렇게 펼쳐서 지도를 만들어도 면적이 똑같게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모양이 똑같게 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 각도나 이제 거리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투영법을 쓰더라도 이 특성들을 전부 다 만족하는 거는 만들 수가 없고 투영법 종류에 따라서 특정 프로퍼티를 잘 보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컨포멀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모양은 잘 보존하는데 면적은 이제 달라지는 거고 이퀄 에어리어 프로젝션은 면적은 동일하게 만들지만 모양이나 각도가 달라질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어, 잘 프로젝션을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션을 우리가 하려면 첫 번째는 프로젝션 서피스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보통 실린더나 콘이나 플레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구가 있으면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원기둥 형태거나 원뿔 형태거나 평면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구 중심에서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지구 표면의 어떤 그각 지형들을 뭐, 요 프로젝션 서피스에 상이 맺히도록 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원기둥, 원뿔, 평면을 쓰는 이유는 얘네들을 이제 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펼쳐도 그 상태에서는 왜곡이 없이 이렇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귤 껍질이나 사과 껍질 같은 거 까면은 이게 평평하게 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평평하게 펴질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들만 쓰는 거. 그 다음엔 프로젝션 에스펙트를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으면 노멀 에스펙트고, 요거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랜스버스 에스펙트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블리크 에스펙트.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스탠다드 라인, 그러니까 프로젝션 서피스하고 지구가 이제 만나는 선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탄젠셜하게 할 수도 있고, 시컨트 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구하고 이 서피스가 한 라인에서 접하면 탄젠트고,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중간에 뚫고 나와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만들어지면 시컨트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프로젝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성이 스케일 특성인데 얘는 이제 방법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메르카도르 투영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듯이 이 동그라미들이 사실은 같은 면적을 표시해 놓은 건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크게 보이죠, 면적이. 이런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줄이려고 이제 다르게 하는 것 같은 경우 보면 실린더리컬 면적이 똑같은 이퀄레이어의 프로젝션을 오블리크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면 뭐 이런 형태의 투영 지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투영 방법이 있는데 뭐 이제 어떤 특성을 보존하고 어떤 특성은 이제 왜곡되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뭐 엘버스 프로젝션, 뭐 아지무설 이퀴디스턴 프로젝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션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쓰는 투영 좌표계를 하기 위해서 이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 만든 투영 좌표계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통형을 쓰니까 이렇게 투영해서 이렇게 펼치는데
아까 봤듯이 이제 면적이 달라지니까 왜곡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노멀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트랜스버스하게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노멀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적도가 좀 비슷하고 극지로 가면 왜곡이 심하고 반대로 이 트랜스버스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극지가 좀 더 정확하고 적도 부분이 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유니버설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 코리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지표 좌표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얘는 앞에서 봤듯이 요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을 하더라도 뭐 극지 쪽에는 좀 정확하고 이제 이쪽 적도 쪽에도 보면은 요렇게 원통 옆에 만나는 애는 정확한데 또 여기 떨어져 있는 이쪽 축방향 쪽은 또 부정확해지죠. 그래서 요 정확도가 높은 요 원통하고 접하는 요 부분만 쓰겠다라는 게 이제 UTM의 기본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를 전체 60개의 존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경도 방향으로 6도만큼씩이 해당이 되겠죠. 오른쪽 그림처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과일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영역을 존을 나눠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버스 메르카도를 프로젝션 할 때 각 존마다 그 원통의 그 에지무스를 한 방향을 이제 바꿔서 접하는 면, 즉 오차가 적은 면만 이렇게 쓰겠다는 게 DMA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극지방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비어 있는 이 극지방은 이제 그 오차가 네,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여기 이제 유니버설 폴라 스테레오그래픽 시스템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UTM으로 좌표를 표시할 때는 존 넘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팅하고 노스팅, X 좌표, Y 좌표를 미터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그 투영하는 그 스탠다드 라인에서는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있었는데, 시컨트를 씁니다. 시컨트를 쓰면, 뒤에 나와. 시퀀트 프로젝션을 쓰게 되는데, 시퀀트 프로젝션을 쓰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이게 접하게 쓰면 이 접하는 면은 정확한데 나머지는 부정확하잖아요. 이게 마치 그 우리 수학에서 그 가우시안 쿼드로처럼 적분을 할 때 어중간한 위치의 값을 쓰면은 좀 더 정확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히 오차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오차가 제일 적게 하려고 시퀀트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시퀀트 방식을 해서 그 표준 라인 그 안쪽은 그러니까 투영 서피스보다 지구가 안쪽에 있는 경우는 스케일이 1보다 작고 이제 지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은 1보다 큰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왜곡이 극지방에서 존 엣지를 따라서 한 1.001 정도, 0.1%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노르웨이 쪽에는 이렇게 그 6도 간격으로 존 나눈 게 좀 왜곡이 돼 있죠. 그래서 존 31을 줄이고 뭐 32를 여기 이렇게 넓혔죠. 노르웨이를 그냥 하나의 존으로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스발바드 제도는 32, 34, 36이 없이 돼 있고 여기가 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총 60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뭐그 위도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주 쓸 이유는 별로 없고 존하고 뭐 미경도 표시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래서 UTM과 잡혀가지고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할 때 UTM 존 넘버하고 그다음에 북반군지 남반군지는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스팅 노스팅으로 직교 좌표를 미터로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중심이 이제 프라임 그
메리디언이 이제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메리디언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제 폴즈 이스팅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값을 더해줘가지고 네거티브 값들을 다 포지티브로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한 50만 미터 뭐 이런 것들을 더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이스팅이 40만 미터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센트럴 메리디언에서 중심 좌우선으로부터 서쪽으로 100km 정도 있는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각 존별로 16만 6천 미터부터 83만 4천 미터까지 범위를 갖게 되는 거죠, 좌표가. 이스팅이. 그다음에 이제 위아래로는 이제 북반구 같은 경우는 그 좌표가 그 적도에서 0리터인 걸로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위도 84도 북반구의 위도 84도에서 한 930만 미터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좀 다르게 적도에서 1000만 미터로 표시를 해서 밑으로 내려 남극으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남극 쪽에 가까운 80도 남반구 80도 부분에는 110만 미터네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토론토의 CN 타워를 예를 들면 얘가 그 지리좌표계에서는 43, 북위 43도 38분 33.24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정도고 그다음에 웨스트로 79도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UTM으로 나타내면 존 17에 위치하게 되고 이스팅이 이제 말 안 해놨네요. 63만 미터, 노르팅이 483만 미터 정도.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스팅과 노르팅이 같은 투 포인트를 쉐어할 수 있다. 북반구, 남반구에서. 그래서 항상 쓸 때 존 넘버하고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쓰고 이스팅과 노르팅을 쓴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존 이제 52번이고 북반구죠. 52N이고 경도는 이 126도에서 132도 정도 사이에 있게 되고 중심 좌우선은 129도가 됩니다. 동경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측지 좌표계 시스템을 보면은 세계 측지 좌표계는 이제 GRS 80을 써서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표준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KGD 2002. 그다음에 국제 측지 기준은 이제 ITRF 2000이고요. 요거를 거의 따라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이제 옛날에 식민지를 당해가지고 그쪽 거를 쓰게 된 영향이 있지만 일본 도쿄 그 기준 타원체를 쓰는 거죠. 베셀 1841 타원체를 썼었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코리안 1985 데이텀이라는 게 사실 일본 거죠. 일본 거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과제할 때도 보면은 석유공사에서 받은 데이터가 도쿄 데이텀으로 돼 있어요. 요거를 잘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얘기들이 있죠.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이제 동경 측직에는 일본 자기네 나라 이제 잘 맞는 거를 만들어 쓴 건데 우리나라 이제 세계 측직의 기준이니까 이게 오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일본 동경 측직의 기준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제 거의 이만큼 세계 측직계로 할 때랑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게 돼서 우리나라 거에 맞는 걸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법을 바꿨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원래는 이제 뱃셀 값에 의한다라고 해놨는데 세계 측지계에 따라 측정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을 보면 위치는 세계 측지계에 따라 뭐 이렇게 한다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표준 이제 정하면서 대한민국 경의도 원점 요거를 저기 수원의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수준 원점은 이제 보도하는 원점은 저희 학교 옆에 인하공업전문대학교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제 직교 좌표계는 이제 트랜스버스 메르카도르를 쓰되 이제 지역적으로 맞는 걸 썼던 게 그냥 TM 좌표계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각각의 중심 좌우선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위도나 여기는 위도는 뭐 이렇고 경도는 이제 각 다른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예, 이쪽 서쪽을 나타내는 서부 지역의 TM 좌표, 그다음에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해갖고 TM 좌표 네 가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각각 뭐 위도야 또 동일하겠지만은 경도는 위치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걸 아마 지금도 데이터가 꽤 많이 이걸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TM 좌표계 쓰면은 요것들을 잘 구분해서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몇 년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UTM-K라고 UTM 좌표계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UTM 좌표계를 쓴 거죠. 아까 봤듯이 지역별로 이제 저희가 4개 TM 좌표계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 맨날 바꿔야 되니까 통일된 걸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고 GRS80 썼고 이름이 이제 아까 나왔던 KGD 2002네요. 그래서 중심 좌우선이 127도 30분 동경이죠. 위도는 38도, 북위 38도 기준이고, 폴즈 이스팅은 100만 미터, 그다음에 폴즈 노팅은 200만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은 1로. 좌우선상에서는 이제 왜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좌표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위경도 좌표계 있고 TN 좌표계 4개 있고, 근데 TN 좌표계도 이게, GRS80 타원체를 쓰는 것도 있고, 베셀을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한 UTM-K도 있고, 그러면 이게 바꿔보면 다 똑같은 위치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바꾸는 이론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버사 울프 시프트라는 거. 그래서 좌표계 변환 총 파라미터 7개짜리 변환인데, 뭐 식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뭐 이제 시프팅하고 회전하고 뭐 이런 거, 스케일링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이제 로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쓰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데 타원체 종류나 이제 좌표계 시스템들이 다 다르니까 복잡해가지고 이것들을 변환을 하려면 아까 7개 파라미터짜리 변환식을 쓰면 파라미터가 값이 이제 측정된 걸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값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별로 쓰는 것들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찾아보면 아마 보실 수 있고 근데 저게 이제 복잡하니까 여기 이제 세계 이 칩지 관련한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에서 EPSG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좌표계 관련 데이터 뭐 레퍼런스 엘립소이드 아니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도 단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패키징 해놓은 그 데이터셋을 처음에 여기 유로피안 페트롤리엄 서베이 그룹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약자를 따서 EPSG를 만들었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EPSG 코드라는 거를 이렇게 부여를 해가지고 이 코드만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좌표 변환이 이제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 이제 멜론 텍스트랑 WKT 포메이션 파일로 이렇게 이런 것 정보를 이렇게 다 써놓고 그 파일만 가지고 오면은 변환이 이제 자유롭게 되도록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거 메인터넌스는 IOGP에서 여기 지오메트릭 커뮤니티라는 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타원체 종류나 뭐 좌표 시스템에 따라서 각각의 코드를 이렇게 부여를 해놓고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베셀 184일의 뭐 경의도 좌표계는 요거죠.
그러니까 EPSG 4162. 근데 사실 도쿄랑은 이거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거랑 직각좌표계로 옛날에 이제 이 도쿄 데이텀 쓸 때 우리가 썼던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없네요. 단일 원점만 있네. 그리고 WGS84도 경위도 있고 직각좌표 있고 이게 UTM이겠죠. 그다음에 GRS80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는 간단하게 요즘은 진짜 파이썬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파이 프로지라는 요 모듈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걸 갖고 오면 이 패키지에서 갖고 오면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객체를 만드는데 from CRS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좌표계에서 어떤 좌표계로 바꿀 것인가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EPSG 코드를 써도 되고 이제 뭐 자세한 사용법은 아마 좀 더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 from to로 이제 어디서 어디로 바꿀 건지를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어떤 경기도 좌표를 하나 갖고 와서 이제 트랜스폼을 하면 이스팅, 노르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어 4326은 WS84 경기도였다가 52 UTM 존으로 바꾼 거네요. 그죠? UTM 좌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이제 이 테스트를 위해서 폴리움이라는 그 맵 하는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지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 제가 강의할 때 썼던 건데 인하대학교에 있는 지도에다가 위치 표시를 해보는 거. 대충 한번 찾아가지고 위경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위치를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는데 요거 지도는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인하대학교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킹을 하나 해보는 거죠. 마커를 이제 어, 사실 요 값은 아까 저희 학교 중심 정도 되는 위경도 좌표인데 거기에 조금 이격을 시켜가지고 빨간색으로 한 표시를 좀 해보면 네, 제가 여기가 제 수업했던 강의실 위치 정도 되는데 그런 데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이 한 게 있는데요. 네, 그 탐사할 때 UTM 존, 그러니까 한 존에서 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존 사이 걸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네. 코디네이트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걸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게 잘 저도, 모르겠는데 예, 어 갑자기 글쎄요. 의문이 들어서. 그러게요. 그게 이제 그 의사결정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일단은 집정해갖고 하고, 오차가 조금 있어도 그냥 한쪽 존에다가 묶어서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각 존별로 잘라가지고 하든가 할 것 같은데, 전자로 많이 하지 않을까요? 음, 되게 번거로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책상 하나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으면 그걸 따로 한다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야 그냥 존 몇 네, 개 없으니까 네, 어디 걸쳐서 거의, 이렇게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대규모 탐사 같은 거 막 하면은 네. 그럴 일도 있지 않을까?